그대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 전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 나왔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보시죠.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대표 이렇게 공동 담화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담화를 했습니다. 탄핵 절차도 없이 권한을 넘기고 받는다. 이런 건 헌법에 없다. 중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했고 상대편이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윤석열에서 한덕수, 한동훈으로 얼굴만을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당원들이 당무만 맡겼을 뿐 국정에 대한 권한을 맡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교수님. 일단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 그 부분 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보자.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회담 가져서 뭔가 빨리 합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케이, 좋다 했고. 네. 뭐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의 이 권한 행사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권한 행사를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야나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향후의 일정이나 대책을 그럼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한민국에는 선출된 권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행사를 못하면 법적 근거는 이 문제를 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향후의 대책까지 국회에서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은.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향후 일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하라고 지금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혼란의 시작이에요. 대통령의 담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넙죽 받아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노릇 해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야당에서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헌법학자들은 이거야말로 위헌적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회와 상의를 해야죠. 물론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특히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긴 하지만 그 일정조차도 정치적으로 정말 탄핵 없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거는 국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야당이에요. 그러면 언제 예를 들어 대통령이 퇴진을 하더라도 언제 퇴진할지 그럼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할지 총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는 어떻게 할지 이게 야당하고 얘기가 돼야지 그것도 정치적인 해결인 거지. 여당 그것도 소수파, 여당 내의 소수파 18명에게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당연히 야당과 만나서 향후의 정치 일정을 논의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 그거야말로 그걸 정치적 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건 법적인 거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한축으로는 또 그 외에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서 국민에게 불안하지 않게끔 일정의 플랜들을 제시해 나가는 거는 정치권이 합의해야 될 문제다. 그럼 왜 이거를 여당의 소수파 당 대표가 국무총리랑 결정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는 여야 당 대표들 한동훈 대표가 아니죠. 국무총리는 여야 당대표들,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 이런 속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그리고 경찰 수사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모두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 포기했습니다. 김기웅 전 부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구속영장으로 가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행보였고요.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의 내용에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용현, 윤석열 내란을 공모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김용현 전 장관 내란의 중요 종사자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수계 흔히 말하는 우두머리인데 결국 이제 수사기관들의 그런 시선은 수계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김용현 전 장관이 새벽 1시 반에 검찰을 직접 찾아갔어요. 스스로 찾아갔어요. 왜 검찰을 갔을까요?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다라고 하는데
동부구치소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찰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에서 검찰은 당장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 라인 모두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무슨 그리고 현재 대표가 현재 박세현 본부장 말고라도 네. 현재 이 사항은 모두 다 윤석열 라인이기 때문에 검찰은 손을 떼야 되고 공수처와 그리고 국가사수본부가 하되 상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에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직권남용 혐의라고 얘기 나옵니다. 검찰 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직권을 남용했대요. 직권남용이면 군사 반란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자신의 발로 걸어서 검찰의 품에 안겼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손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사실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산국회라도 불렸는데 어제 수많은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지만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법안이라기보다는 아니었죠. 내란 상설 특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2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결국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능, 권능에 대한 얘기.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추천은 예. 지금 세 군데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행정처, 그리고 이제 법학 교수들, 변호사협회 이렇게 세 군데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점은 말씀하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만 예.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민주당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다시 또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보다 먼저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하면 상설특검법 통과됐으니까 추천하고 2, 3일 내에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탄핵하고 나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할 거 아니에요.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권한대행 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물러날지 모르고 조기 퇴진이라는데 조기가 언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시기를 명확하게 못 박지도 않고요. 예. 또 본인이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입으로 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나중에 딴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뭐 이번 토요일 날 저는 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또 비화될 수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압박을 하겠죠. 또 본인에 관한 특검인데 본인이 또 거부를 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물러나라고 난리인데 예. 이것도 안 물러나면서 상설특검까지 임명을 안 한다? 아마도 저는 더 이상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은 상설특검법은 통과됐고 지금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들을 지금 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세계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통과돼서 그 다음에 특검 임명하고 그리고 수사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큰 폭탄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말이 나왔고 의원총회에서 욕설도 좀 나온 것 같고요. 고성 반말까지 쏟아졌습니다. 한 대표 물러나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원내대표 선거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에 친윤 쪽인 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소멸하는 정당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두 가지 양자택일의 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단합하면 우리만 분열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은 특히 보수 진영에 지금 정당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현 인사들은 이른바 박근혜 탄핵의 교훈을 쪼개지지만 않으면 우리 당은 계속 지속 가능하다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또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고자 하고 그럴 때 어느 당이 또 쪼개져 가지고 생겨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한 원외 인사들이 거기에 가세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선거도 뭐 굳이 크게 표수를 따지자면 한 7대3 정도로 지금 갈린 것 같아요. 한쪽으로 힘이 확 기울어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대다수는 제가 볼 때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일 겁니다. 글쎄요, 이거 국민들이 어디까지 전 용인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수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싸운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또 국민 여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밝혔듯이 그런 의원들이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같이 동거하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과연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 부분은 좀 회의적이에요. 이제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당대표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잠시 뭔가의 그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당의 리더십을 유지해서 대권을 꿈꾸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계속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국민의힘과 선을 긋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같이 불안한 동거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란을 획책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을 놓고 내란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들 6명이냐 7명이냐 계속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좀 보시면 내란 일반특검법 195표 찬성, 김여사 특검법 195표 찬성. 결국에는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00표는 넘어야 되잖아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8표 이상을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내일 모레 글핀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상정될 예정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전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직 넘버가 8이죠. 192, 야권을 다 합치면 192석인데 국민의힘에서 8석이 이탈해야지만 200석이 되고 그래야지만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안에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의원이 5명입니다. 근데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저는 적어도 10수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동안에 한동안 당대표가 나름대로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대표 체제에서 있었던 그런 당내 분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안이 불거졌을 때 좌충우돌해왔고, 더군다나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실패한 점,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탄핵이 통과되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과되면 한동훈 당대표도 책임을 주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주고 좀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정치가 어쩌면 이게 하나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야 공이 이 어떤 양극단의 정치를 만들어 온 그런 거두들, 대표격인 사람들, 예를 들면 대통령도 있고 한동훈 당대표도 있고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정말 논란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걷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게 공허한 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정리되고 나면 국민 상당수는 다시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 2인자로 행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더 적대감이 커진 진영 간 갈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이 미워하니까 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다만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야당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력은 우리가 지금 보듯이 저런 대통령이 그동안의 권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야당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탈탈 털듯이 수사하고 흠씬 두드려 팼어요. 거기에 저항한 겁니다. 팬 사람과 저항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은 세력이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부당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은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갔잖아요.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증오의 범죄, 증오의 정치가 거기서 비롯된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다. 저 오히려 거꾸로 차라리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고언을 하거나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정적 죽이기나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랬지만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세력과 결국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요.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굉장히 억울한 점이나 이런 게 많다 하더라도 결국 그런 정치를 통해서 악순환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데 앞장서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전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잠시만요. 예,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 거 아는데 오늘 가장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은 이 부분이니까 일단 이번 원내대표 선거 친윤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후보가 의원이 72표, 김태호 의원이 34표. 결국에 친윤 중심으로 비대위로 가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내려오고 이런 예측 많은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 비대위에 아마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 부분과 함께 두 말이 권성동 의원이 만나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72석의 의원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은 뭐 72석이 아니라 108석이죠. 아, 예, 권성동 물론 이제, 의원을 찍었다. 권성동을 선택한 사람과 이거는 사실은 예. 친윤이니까 했고 비윤이니까 뽑고 하는 그런 구분으로 온전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적인 호불호, 친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컨대 34표 중에 나는 둘 다 좋지만 김태호랑 지역구도 같이 하고 정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알았어. 예. 이제 그런 것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결론이 났고 권성동 체제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결국 물러나게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성동이라는 정치인도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권 의원이 저는 이걸 하면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치를 더 이상 하겠다라고 하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걸 완전히 내려놓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길로 대통령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야당의 분들은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더 부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 아니면 여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권성동이 그 역할을 해주고 더 이상 정치적인 욕심을 내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게 여권 전체에도 좋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김대현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